스위치문이요. 아까 말했지만 어떤 종류의 if문은 그 사망 연산자 갖고 작성하면 더 간결하다 그랬고, 또 어떤 종류의 if문들은 if문 대신에 스위치문으로 작성하면 더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if문, 스위치문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은 if문이에요. if문만 있으면 모든 조건문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치문을 제공한 거는 어떤 형태의 그 조건문은 if문을 작성하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이제 스위치문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은 스위치 케이스 이렇게 형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수들이 오죠. 그래서 이 변수랑 이 상수랑 비교해서 일치되면 여기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C와 자바의 차이점은 C에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상수는 뭐만 올 수 있어요? 정수상수만 올 수 있습니다. 그 정수상수에는 문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상수들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는 여기 보세요. 뭐가 올 수 있어요? 문자열이 올 수 있습니다. 자바엔 문자열이 올 수 있어요. 이 문자열은 자바에서는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올 수 있냐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열거형, 나중에 배우면 열거형이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또 그 열거형이 C에서는 열거형이 정수상수예요. 그렇지만 자바는 정수상수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돼요. 그래서 자바의 스위치문은 정수상수 말고도 문자열도 가능하고 열거형도 가능하다. 열거형이 되니까 좀 편한 측면이 있어요. 열거형 추가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상수가 아니라 변수식이 올 수는 없어요. 식은 올 수 있는데 뭐 1-1 쓸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A-1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거고 스위치문 쓸 때 가장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거예요. for through 기법을 쓰는 거. 즉 원래는 케이스 만나고 나서는 브레이크 만나면 이제 나가는 건데 이제 브레이크 문은 모든 문을 종료시켜줘요. 브레이크는 스위치문에 쓰이고 반복문에 쓰이는데 브레이크를 만나면 해당 문이 종료됩니다. 스위치는 스위치가 종료되고 반복문은 반복문이 종료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일부러 안 쓰면 그 다음 케이스절이 자동 실행됩니다. 그래서 요런처럼 4, 6, 9, 11 이거 if문을 작성하려면 좀 짜증나는데 요 스위치문을 작성하면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false로 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문은 이 스위치문으로 쓰면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디폴트절은 선택사항이지만 가급적 써주는 게 제일 좋다. 왜 디폴트를 안 쓰면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뭔가 빼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디폴트를 써서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 반복문은 조건문은 어떤 문장들을 실행하거나 실행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고, 조건문은 어떤 문장들을 한 번 아니라 원하는 만큼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주의점은 무한 루프가 안 되게 무한적으로 개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통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는 건 무한 루프가 있거나 포인터 연산이 잘못해서 죽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크게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제어주에서 종료 조건을 따져줍니다. 그래요. 총 3종류가 있죠. while문, do-while, for문. 그쵸? 아까 조건문에서는 기본이 뭐였어요? if문이었어요. 반복문에서 기본은 while문이에요. while문만 있으면 모든 종류의 반복문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떤
종류의 반복문은 while문보다는 for문이 더 간결하고, 아니면 뭐 필요에 따라서는 do while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while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가 아니구나.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어요. 몸체가. while문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무한음수 돌리고 싶으면 C에서는 while one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건식은 if문에서도 정수로 평가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while true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나중에 해봅시다. 그 다음에 do while. do while은 while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do while은 조건식이 어디가 있어? 끝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몸체가 최소 한 번 실행된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for문과 while문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do while은 한 번은 최소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 게 깔끔해요. 이 while을 하나 아래 내려버리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do while에 물린 건지 새로운 while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제 while은 저 위에 있는 중괄호는 여기 내려도 되겠지만 while은 밑에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써주는 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for문. for문은 이제 제어줄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init, condition, step.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it은 한 번만 실행되는 부분이고 조건식이 된 다음에 body, step 이렇게 돼요. 다 알죠? 그래서 얘도 조건식이 false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형태, n번 수행되는 거. for문은 이렇게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for문은 그 반복의 횟수를 제어하는 제어 변수를 쓰게 되는데, 이 제어 변수는 이제 C와 달리 이제 C++부터는 for문을 작성할 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 i라는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디로 제한돼요? for문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계속 쓸 수 있어요. 계속 int. 얘는 가시 영역이 둘이 중첩이 안 되죠. 여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의 중첩은 허용 안 해요. 근데 중첩이 안 되면 똑같은 의미의 변수를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for문의 경우도 for문이 끝난 다음에 i 값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경우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for문의 제어줄은 쉼표를 써서 좀 더 복잡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요. 근데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복잡하게 작성하지 마라. 가독성 있게 깔끔하게 작성해라. 그래서 이 복합선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 똑같은 타입의 변수는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는 되는데 이 제일 하여튼 다른 타입의 변수를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여기에 더블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여러 개는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어쨌든 for문을 복잡하게 작성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for문은 딱 보면 10번 반복되는 for문이구나. n번 반복되는구나. 딱 눈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복잡하게 작성하면은 약간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줄이 조금 많아지더라도 이제 하시면 되겠고,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복문 내에서는 break, continue를 쓸 수 있고, break는 스위치에 쓸 수 있죠. break는 항상
뭘 해준다? 포함된 문을 종료시켜준다. continue는 루프의 시작 아니면 루프의 끝. 어디로 보내줘요? 루프의 누가 시작이었어? 틀렸어요. 루프의 끝입니다. 끝. 그래야 세 개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보세요. 화일문은 여기서 만났어. 끝 가면 어디로 가? 다시 위로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화일은 버디 끝나면 어디로 가? 조건식으로 가야 되지. 응? 조건식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포문에서 여기서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 스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티뉴는 어디로? 루프의 끝. 몸체의 끝. 몸체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몸체의 끝. 몸체 끝 다음에는 포문은 뭐가 있어요? 스텝. 두 화일은 뭐가 있어요? 화일. 조건식이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는 어디로? 루프의 끝. 몸체의 끝. 그리고 중초된 루프의 경우에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뭐만? 해당. 속해 내부 그것만 뭐 끝으로 간다든지 종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에는 브레이크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레이블. 컨티뉴도 레이블이 있어요. 그렇죠? 레이블된 컨티뉴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레이블된 컨티뉴는 별로 안 쓰니까 얘는 중첩된 만약 위의 것은 어떻게 돼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포문을 종료시키죠. 포문, 화이문이 아니라.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브레이크 레이블 레인데 이 레이블이 어디 붙어 있어요? 화이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화이문을 종료시켜줘요.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브레이크 레이블에서 일로 뛰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다 붙여주지 않고 이 반복문 앞에 붙여줘야 돼요. 레이블을. 그러면 종료시키는 게 뭐예요? 이 화일문을 바깥 것까지 종료시켜 줄 수 있어요. 바깥 것까지 원하는 대로 종료시킬 수 있어요. 가끔 쓰입니다. 편하니까. 얘도 고우투 형태인데 하여튼 자바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블된 브레이크. 그 레이블된 브레이크는 자기 자신 말고 자기를 감싸는 바깥 루프들을 동시에 종료시키고 싶을 때 써줄 수 있고 그 레이블은 어디에 붙인다? 종료시키고 싶은 반복문 앞에 붙인다. 앞에 붙여요. 그럼 그 루프가 종료됩니다. 반복문 작성 팁. 루프 종료 조건에는 가급적이면 not equal을 쓰지 마라. 크거나 작거나 써주시면 돼요. 특히 포문에선. 포문은 증가시키죠. 그렇죠? 근데 n이 홀수야. 그러면 절대 이거 무한 루프 걸려요. 그렇죠? 플러스 2 되면 짝수로만 증가되니까. 그래서 루프의 종료 조건은 가급적이면 특히 포문의 조건은 이 비교 이걸로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포문은 반복 횟수와 관련된 제어 변수를 포문 몸체에서 변경하지 않아야 돼요.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 변경하면은 그 순간 이 포문을 보고 아 이거 10번 도는 거구나 라고 인식했는데 안에서 바꿔버리면 10번이 안 돌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바꿔주고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은 반복문 전에 미리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똑같은 식을 n equal a 더하기 10 더하기 뭐 하는데 이 c랑 10 요 값은 안 변해. a는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요 10 더하기 c는 빼내서 그냥 늘 k를 더하는 걸로 하는 게 낫는 거죠. 그렇죠? 1000번 도는데 늘 10 더하기 c를 매번 똑같은 한다.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 표현식이 있는데 반복하는 동안 안 변해. 그러면 그 값을 반복문 밖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반복문 밖에서 계산하는 순간 뭐가 추가가 돼야 돼요?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 계산된 값을 유지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하니까 변수 추가는 하다. 모든 루프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우리 교수님들은 이거 시켰어. 프로그램 줘놓고 브레이크 있는 거 줘놓고 브레이크 쓰지 말고 작성하라고 다시. 그런 거 막 훈련시켰어요. 그거 별로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쓰면 돼. 브레이크 컨티뉴는 꼭 안 쓸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훈련시켰어요. 브레이크 쓰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써도 돼.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쓰지 마세요.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쓰세요. 언제 쓰냐?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는 그 조건문에서 조건식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반복문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문도 요 조건식에서 얘를 써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문에서는 또 하나 반복문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초기값을 또 잘못 쓸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0 아니면 1인가 0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라? 아까도 뭐 했어요? 그 프랑스 쿠키 그릴 때는 미스 값을 뭘로 생각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쉬운 값으로. 그럼 이 예제도 쉬운 값으로 쓰는 거예요. 투자가 2배이 되기 위한 연수를 계산해라. 요즘은 이자율이 무지 낮아가지고 저 2년 되려면 살아생전에 될려나? 모르겠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만약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율값을 0으로 초기화해야 될지 1로 초기화해야 될지 한번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되는데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어 돌려봐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손으로 해봐도 되는 거예요. 손으로 어떻게 보냐. 이자율을 50%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50%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면 초기값이 0이에요. 밸런스가 100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밸런스도 이해하기 쉬운 값으로 뭐 10, 100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루프가 돌면 이어는 얼마 돼요? 1. 밸런스는 50%니까 150이 되겠죠. 잔액은. 150 되면 타겟은 얼마야? 100이니까 타겟은 200이에요. 그렇죠? 200보다 작아 안 작아? 작죠. 그럼 한 번 더 돌아. 그럼 2가 되고 밸런스 값은 얼마 돼요? 225가 되네. 그러면 두 번 놓으면 225가 200보다 크니까 종료가 돼. 그러면 이익 값은 얼마요? 2. 그럼 맞죠? 투자 50%일 때, 이자가 50% 있을 때 몇 년 지나면 내 원금의 2배가 돼요? 2년 지나면 돼요. 값이 맞잖아. 오케이. 0으로 초기한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 요게 맞는지 이코르가 맞는지가 또 헷갈린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코르가 되는 경우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럼 이코르 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 쉬운 거 있죠. 100%. 100%가 되면 바로 이코르가 되죠. 그럼 초기값이 0, 100이에요. 한 번 돌면 200이에요. 이코르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 이렇게 안 짜고 이코르였으면 한 번 더 들어가죠.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러면 1이 아니라 우리 얻어내는 값은 뭐가 돼요? 2가 돼요. 1이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테스트 데이터로 내 조건식들을 검사해 보면 된다. 그래서 보통 초기값 오류, 오류. 근데 얘네들도 보통 보면 이 에러를 뭐라 그래요? off by one 에러라 그래요. off by one은 뭐예요? 하나 차이예요. 근데 조건식을 만드는데 10번 돌아야 되는데 9번 돌거나 11번 돌는 이런 경우가 있지. 10번 도는데 1000번 돌고 무한루프 걸리면 프로그램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실수하면은 10번 돌아야 되는데 9번 돌거나 11번 돌 수 있어요. 그런 걸 off by
one error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fence post error라고 그래요. fence post는 착각하는 거예요. 펜스가 10개 필요하면은 기둥은 몇 개 필요해요? 11개 필요해요. 그거 차이를 이제 펜스 포스트 에러. 저것도 뭐야? 한 끗 차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펜스 포스트 에러.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 용어나 off by one error는 둘 다 뭘 얘기해요? 반복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 하나 차이. 한 번 더 반복되거나 한 번 적게 반복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예제를 가지고 내 식이 맞았는지 예에서도 돌아가야 되지. 이자율이 0.05% 이때도 돌아가야 되지만 50%일 때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때도 맞아야 되는 거지. 해보면 돼. 이렇게. 그리고 반복문 작성 팁. 보통은 그냥 이 조건식을 갖고 우리가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료되는 시점이 중간에, 몸체 중간에 중단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해서 정수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뭘 계산해요?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코드로 쓰면 입력, 마이너스 1 검사, 합계, 얘를 반복. 이거죠. 입력 받고 마이너스 1인지 보고 합계. 그러니까 합산을 하는 거죠. 이게 직관적인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정수들을 받아라. 받아서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를 브레이크 안 쓰고 어떻게 작성하지? 그 머리를 굴리는 순간 오히려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성해요. 그럼 이렇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무한 루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while true로 들어가. 뭐해? 입력받아. n equal int next n. 그 다음에 뭐예요? 검사를 하랬지?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단하니까 브레이크. 아니면 뭐해?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순서가 있고 이 순서 중간에 이때 검사를 해서 종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루프를 그냥 while true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하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중간에 브레이크 하기 싫다. 만약에 싫다. 그러면 옛날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짜라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밑에 있던 그 입력받는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위로 하나 빼고 받아요. 마이너스. 더하고 다시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중복되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브레이크 없이 쓰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 확 이따 일어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변수를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는 브레이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안 썼을 뿐이지. 종료하는 조건을 따로 둔 거예요. 따로 두고 브레이크하는 위치에서 뭘 해줘요? 그 조건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 조건식에서 아예 받아버리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요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한번 반복문을 짜보세요. 어떤 게 나한테 제일 편하나.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봤는데 중간에서 종료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루프 앤 하프 프로블럼이라 그래요. 저 얘기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몸체 중간에서 종료돼야 되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무한 루프 써서 처리해라.
끝났네. 마지막으로 요 블로그에 있는 요 글을 하나 소개하면은 뭐냐? 제목이 뭐예요? Please stop writing so many for loops in Java. 이제 더 이상 자바에서는 for loop를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가보면 이제 예전에는 for loop 써서 많이 작성하던 것을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램하고 strea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for loop 없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4장 14번째 노트 가면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이렇게 경시대에 있는 문제들이나 리트코드의 문제들 보면 반복문 무지 많이 작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문을 뭔가 거부감 없이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가면 됩니다. 빼먹은 게 있네. 지금 이게 어디였어? 없나? 노트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없어진 게 있네. 3개의 반복문이 있죠. while문, doWhile, 그 다음에 for문 3가지가 있죠. 그럼 내가 어떤 반복문을 작성해야 돼? 뭘 선택을 할까? 그 기준은 뭐냐면은 늘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돼. 그럼 뭘 써요? for문 써요. 늘 정해진 횟수가 아니라 가변적이야. 아까처럼 -1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뭘 써요? while문 써요. 근데 while문을 써야 되는 건데 최소 한 번 반복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뭘 써요? doWhile 쓰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관례입니다.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럼 for문. 특히 배열 같은 걸 처리할 때는 우리가 for문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그건 반복 횟수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색인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색인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열과 for문은 찰떡궁합이야. 그냥 같이 놀아.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10번, 늘 10번 반복한다. 늘 n번 반복한다. 그 n이 좀 바뀔 수 있어도 n번 반복한다. 그러면 for문으로. 이게 몇 번 할지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1이 들어올 때까지. 뭐가 들어올 때까지. end of file 만들 때까지. end of file 만들려면 언제 만날지 어떻게 알아? 라인 수가 몇이죠? 그때는 뭘 써요? while문 써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에서 널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 언제 널 만날지 모르니까 뭘 써요? while문 써요. while문 쓰는데 반대로 끝까지 가는데 5개가 있는지 알아. 그래서 5개만큼 가고 싶어. 그럼 뭘 써요? while문 쓰는 게 아니라 for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구조 배우실 텐데 예를 들면 연결 구조에서 사이즈를 이용해서 끝까지 가면 뭘 써? for문 쓰죠. 근데 사이즈를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널 ptr 만날 때까지 간다. 그럼 뭘 써요? while문 써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기본에 충실하게 써주시면 돼요. 물론 while문 썼대 for문 써도 다 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쓰면 이상하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 반복문은 뭐 여러분들이